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푸조 308입니다. 자,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내관 인테리어가 보시다시피 정말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차는 이제 푸조의 소형 해치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폭스바겐 골프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이제 대중적인 차가 폭스바겐 골프가 맞아요. 근데 이 308이 이런 식으로 내관에서 매력적으로 출시가 된 이상 많은 분들이 이 골프와 이 308을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308을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 몰아보면서 이 차가 골프랑 어떤 운동 성능, 뭐 주행 성능,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고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자,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차가 코너를 돌 때 롤링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차의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게 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리뷰한 그 골프도 롤이 조금 많은 정도였는데 한 골프의 한 1.2배? 한 이 정도 되는 롤 강성인 것 같아요. 롤 강성이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롤이 있다고 해가지고 차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롤이 많으면은 그만큼 하중 이동을 잘 컨트롤하면서 타이어 접지력을 최대한 끌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는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가 그 골프랑 비교했을 때 이 차의 이 한계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차 자체가 강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완만하게 돌거나 아니면 공도에서 고속 코너를 돌 때 흐물흐물거린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제가 항상 이 전륜구동차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타이어, 두 번째가 토크 벡터링 유무, 세 번째가 리어의 강성인데, 이 차는 조금 격한 코너를 돌면은 딱 느껴지는 게 토크 벡터링이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면 지금 조금 이제 격한 코너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속도 조금 안 줄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서도 이러면은 이게 앞이 그냥 약간 언더로 엄청 날아가요. 그리고 이게 전자장비가 들어오는데 전자장비가 이 앞쪽에 웰리 쪽 바퀴에만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크 벡터링이라는 게 원래 있으면은 차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를 안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내린 쪽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토크 벡터링이 작동을 하는데, 이 차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일단 진입 속도를 조금 높게 잡아버리면은 이 코너를 돌고 있는데 차의 속도를 줄여가지고 차를 강제로 제어해 버리기 위해서 코너를 돌 때 구동이 많이 가고 있는 웰린 쪽 바퀴에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장비의 어떤 로직인데, 이게 토크 벡터링이 있으면은 오히려 안쪽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차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동시에 언더가 안 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사실 전륜구동에서 이 토크 벡터링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토크 벡터링이 있다고 해가지고 차가 막 진짜 엄청 재밌게 돌아나갈 수 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토크 벡터링 자체로 출력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아무리 이 스로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먹먹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낫죠. 이런 격한 움직임에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륜구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리어의 강성과 리어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워낙 출력이 낮아가지고 잘 느껴지지는 않은데, 코너를 돌 때 이 리어의 느낌 자체가 리어 전체가 옆으로 약간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도
앞이 오히려 언더로 날아가 가지고 이 리어가 약간 좀 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푸조가 토션바 형식으로 리어를 잡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웬만하면 이 토션빔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기 싫어요. 근데 독립평가 정식하고 토션빔이 장착된 차를 이렇게 동시에 몰아보면 체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토션빔이 차량의 거동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안 좋다 하는 이유가, 이 토션빔이라는 거 구조 자체는 워낙 이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독립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멀티링크를 사용하는 차들하고 사실 운동 성능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한눈에 보기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독립평가 4링크 방식을 사용하는 이제 골프와 토션빔 서스를 가진 308이 있어요. 자, 골프는 여기 보시면은 토우 컨트롤 링크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차가 하중을 받아가지고 댐퍼와 스프링이 눌리면은 이 링크가 리어 바퀴의 앞쪽을 바깥쪽으로 밀어가지고 리어 쪽 바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이 타이어 접지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다 돌고 나서도 탈출 가속을 할 때 안정적인 트랙션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보통 토션빔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의 차가 이 토우 컨트롤 링크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08의 리어 서스를 보면은 그런 부품은 사실 없어요. 토션빔이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바퀴를 이 너클함에 연결된 이 하나의 그냥 포인트로 잡아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렇게 격하게 좀 코너에 들어가면 이 리어 쪽이 이게 리어 쪽이 통째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리어의 바퀴의 그 위쪽을 잡아주는 어퍼함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캠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하중이 눌리면 토우 컨트롤 링크가 바퀴의 앞쪽을 밀어주면서 토우아웃 형상을 만들어줘 가지고 리어의 트랙션을 더 끌어줄 수 있는데, 토션빔이라는 건 사실 너클함하고 그 서스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토션빔 들어갔다는 게 선을 못 넣는 게 있어요. 그 구조적인 그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그 선을 못 넣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308 구매 관심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푸조 일산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영석 대리님께서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알리루로 계약하시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G2로 하시게 되면 4개월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익남 TV 보고 오시면은 아낌없이 다 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외로 제가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차량의 설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운전자의 운전 재미와 답답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진 출력이나 이런 것보다 이 미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빠른 시간 안에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미션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면서 그 속도에 맞는 그 알맞은 단수를 못 찾아 나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의 미션이 그 푸조가 아이신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그 EAT8이라는 8단 자동 미션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업시프트 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다운시프트, 코너를 돌고 언더로 밀리고 탈출을 하고 나서 업시프트 칠 때 이 변속 반응성이 그 폭스바겐 7단 전륜 DSG랑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수동 모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드로 간다고 할 때도 여기서 갑자기 급가속을 칠 때 바로 6단에서 3단까지 다운시프트를 쳐주면서 RPM을 3000rpm 이상까지 바로바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킥다운이 굉장히 잘 되는 이런 게 와인딩 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런 반응성 자체가 엄청나게 만족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는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핸들링의 날카로움과 직관성이 정말로 좋아요. 이 스티어링 휠 감각이 좋다는 그 3 시리즈보다도 더 직관적이고 더 날카로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움직여도 차가 좀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여도 차의 조향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핸들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돌려도 바로바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건가 싶었는데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 차도 당연히 그냥 똑같은 그 렉타입 전자 스티어링인 그 REPS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세팅인데 이런 핸들링의 직관력과 날카로움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이 차는 많이 격하게 돌지 않고 천천히 돌면서 이 미션의 빠른 반응성과 핸들링이 엄청난 이런 날카로움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만족스러울 수 있는 차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차의 대리성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떠냐. 자, 일단 우선 이 시트의 착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골프랑 비교해 보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엔트리급 차들은 시트의 착자감이 절대 푹신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은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이 차는 딱 앉자마자 이 시트가 약간 푹신하게 몸을 감싸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점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차의 진짜 기계적인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이거나 지금처럼 이걸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이 진짜 지난번 3008 GT 리뷰할 때도 느낀 건데 솔직히 이 승차감이 토션빔의 승차감이라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보통 토션빔이라고 하면은 방지턱을 조금이라도 빨리 넘으면은 차체가 그냥 퉁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착지를 할 때도 리어가 안정감 있게 떨어지는 느낌이 절대 안 들고 약간 쿵 충격이 오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푸조의 토션빔은 정말 과장이 아니고 제가 정말 이 급에서 방지턱 승차감이 제일 좋다고 말했던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떡칠한 그 독립형과 멀티링크 방식의 CLA 250의 방지턱 승차감의 한 90% 정도 되는 그런 놀라운 느낌인데 일반적인 토션빔이 달린 차들하고의 차이점은 스프링과 댐퍼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스프링의 두께가 아반떼 리어에 달린 스프링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다, 그리고 진동추가 달렸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구조가 정말 동일해요. 뭐 딱히 다를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넘어보면 진짜 고급진 댐퍼와 스프링을 가진 차들에서 느껴지는 그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충격 없이 차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데일리카로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을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총평을 하자면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격하게 달리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데일리카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승차감 굉장히 좋죠.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성, 고속 코너링 괜찮죠. 그리고 매력적인 내외관 디자인 플러스 엄청난 연비에서 오는 경제성,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골프는 2.0 디젤이고 이 차는 1.5 디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푸조 308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